2026년 1월 27일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랄까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았다고 할까요? 한쪽에서는 기술주 랠리가 터지면서 그야말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특정 섹터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이 극명하게 갈라선 시장의 두 가지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다른 두 개의 현실을 보여줬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한 시장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상 최고가 랠리를 즐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록적인 폭락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해선 이날 시장을 움직였던 두 개의 거대한 힘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네, 바로 이 숫자들이죠. 이 표를 보시면 시장의 분열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시장 전반을 보여주는 S&P 500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정신하면서 활짝 웃었죠. 반면에 헬스케어와 전통산업주 비중이 높은 다우존스는 홀로 0.83%나 하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같은 날 같은 시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던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의 한쪽을 이렇게 뜨겁게 달군 첫 번째 동력, 그게 뭐였을까요? 네, 바로 인공지능, AI를 둘러싼 이 엄청난 낙관론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돈이, 아주 거대한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면요. 바로 AI를 실제로 구동하는 데 필요한 그 물리적인 것들, 데이터 센터, 케이블, 반도체 칩 같은 실체적인 인프라 투자로 몰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AI라는 개념이 이제 현실 세계에 막대한 자본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한 거죠. 그리고 그 규모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600억 달러.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냐면요.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코닝이라는 회사랑 무려 최대 600억 달러에 달하는 광섬유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터져 나온 겁니다. AI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로 또 얼마나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I에 대한 이 뜨거운 기대감이 그냥 기대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특수유리와 광섬유를 만드는 코닝부터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마이크론에 이르기까지 AI의 물리적인 뼈대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를 직접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밀어 올렸다는 점입니다. AI 테마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킨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완전히 다른 한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쪽에서 이렇게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동안 다른 한쪽에선 정말 예기치 못한 정책 충격파 하나가 한 섹터 전체를 그야말로 자유낙하 시켜버렸습니다. 시장에 이 엄청난 공포를 불러온 숫자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부가 민간 메디케어 플랜, 그러니까 건강보험이죠. 여기에 대한 내년도 지급액 인상률로 고작 0.09%를 제한한 겁니다. 0.09%요? 이건 사실상 동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월가에서는 못해도 4%, 많게는 6%까지 오를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정말 충격적인 숫자였죠. 그 여파요? 즉각적이었고 정말이지 잔혹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하루 만에 거의 20% 가까이 폭락했고요. 경쟁사인 휴마나도 16% 넘게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런 거대 기업들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당연히 다우존스 지수 전체를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시장 전문가들도 이걸 그냥 하루짜리 악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주호증권의 제러드 홀츠라는 분석가는 이건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시스템적인 충격이다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업 전체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정책 결정 하나가 산업의 뿌리까지 흔들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펼쳐지는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들의 심리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코 트레이드라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위협을 했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이걸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냐? AI 붐에 올라탄 기술주 투자자들은 그런 정치적인 소음보다는 기업 자체의 실적, 즉 펀더멘털에 집중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 거죠.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이렇게 태평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정반대의 심리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인데요. 미국 달러 가치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뚝 떨어지니까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다 내 돈 가치가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통화 가치 하락의 위험을 피하려고 어디로 몰려갔냐? 바로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달려간 거죠. 그 결과 금값이 온스당 5,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건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움직임이었죠. 이 슬라이드가 이 모든 복잡한 심리를 아주 잘 요약해 줍니다. 한쪽에선 헬스페어 쇼크, 다른 쪽에선 달러 약세. 이렇게 명백한 위험 신호가 계속 켜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의 위험 선호 지수는 극도의 탐욕 상태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기술주 랠리에서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모가 다른 모든 걱정들을 그냥 압도해버릴 만큼 강력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열된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투자 전략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시장은 아주 명확하게 두 개의 다른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본질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적인 성장 중심의 전략, 다른 하나는 안정적인 방어 중심의 전략. 쉽게 말해 AI의 미래에 모든 것을 걸 것이냐, 아니면 언제 닥칠지 모를 폭풍에 대비해서 안전한 항구에 머물 것이냐, 바로 이 문제인 거죠. 먼저 공격적인 플레이북을 볼까요? 이건 AI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강한 믿음에 기반합니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설비 투자, 즉 캐펙스를 멈추지 않는 한 반도체 관련 ETF인 SMH나 소프트웨어 ETF인 IGV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는 논리죠. 하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있습니다. 만약 이 빅테크들이 이제 AI 투자 좀 줄여야겠는데 하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 이 모든 낙관론은 거풍처럼 꺼져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반면에 안정적인 플레이북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실물 자산을 일종의 보험처럼 들고 가는 전략입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면 금에 투자하는 GLD나 은에 투자하는 SLV 같은 ETF는 아주 매력적인 안정 피난처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전략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갑자기 연준이 매파적으로 돌아서서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귀금속 가격은 힘을 잃게 되겠죠. 결국 2026년 1월 27일에 이 분열된 시장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멈출 수 없는 기술 진보라는 거대한 힘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라는 현실의 벽에 대비하시겠습니까? 시장이 들려주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미래를 더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을지 그 선택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